총 540여 편에 달하는 이 SCI급 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요.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연구 외에도 혹시 또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환경만을 고집하고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했는데,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나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, 또 그게 반해서 어떤 노력한 결과가 어떤 이런 그 저널들에서 따지는 뭐 임팩트랄까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 노력에 대한 그 대가, 리워드가 이제 굉장히 약한 편이고,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연구가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네. 어떤 이제 좀 하이 임팩트, 우리가 하는 연구가 좀 더 임팩트가 있게 하기 위해서 환경과 소재를 결합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많이 했고, 네. 특히 이제 그래서 또 소재적인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이제 그런 테마로 이제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논문을 이제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얼마나 그 논문이 지닌 파급 효과, 그렇죠. 파장이 중요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하이 임팩트한 저널들, 뭐 예를 들어 임팩트가 이렇게 한 10이 넘어가는 그런 저널도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정말 스님께서 개발하신 이 분석체계는 이 새집 증후군이나 전자담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해물질 또 뭐 자동차 냄새 진단이라든지 등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또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상용화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. 일단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은 네. 예를 들어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데서 미세먼지는 잘 제거가 되지만 네. 포말데하이드라든가 이런 그렇죠. 발암물질 같은 게 잘 네. 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소재의 효율을 더 올려가지고 어떤 그런 공기청정기 같은 데서 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공기를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하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소재를 찾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네. 또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요즘 뭐 어떤 어린이들 사망하고 뭐 이런 사고도 있는데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 그 사용하는 소재들이 예를 들어 여름철이면 뭐 차량 내부는 80도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소재가 가열되면서 뭐 사람들에게 불쾌한 냄새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네. 차량에서 사용하는 소재가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 그 현장에서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세차 냄새가 나지 않고 예를 들어 글로벌 마켓에서 정말 어떤 고급차를 만드는데 차량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. 그렇죠. 우리가 어떤 가진 그런 기술로 다 동일하게 보이는 소재지만 어떤 소재를 사용했을 때 이제 가장 냄새가 나지 않는다. 뭐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 거. 그러니까 소재 개발에서부터 어떤 그 소재를 실제 어떤 소재를 활용해야 된다는 뭐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어떤 좀 생활 환경에 실제 필요한 그런 연구들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향초 같은 걸 사용해도 보기에는 좋고 뭐 하지만 실제 또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 게 나오나 뭐 이런 걸 우리가 또 옛날에 논문으로 발표를 했더니 뭐 어떤 특정한 향초 회사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어떤 당신들 고소하겠다.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. 네, 뭐 그런 뭐 근데 그만큼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죠.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. 자극받는 거 보면. 교수님께서 이 논문을 보니까 이 외국 랩실하고도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그래 함께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셨던데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 우리가 이제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랩 운영한다든가 이런 물리적인 일들이 많이 바쁘고 또 우리가 어떤 지향하는 논문은 또 이렇게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그런 목적을 다 맞추기 위해서 어떤 외국의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네트워킹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 연구실 같은 경우는 과거에
우리 연구실에서 포스닥을 해서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가서 교수가 된 사람들, 또 뭐 우리 연구실에 있던 학생들, 또 그 학생들과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과 어떤 연결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자료 만든 그런 것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큰 틀의 어떤 그 네트워킹적인 그런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죠. 또 기업에서도 이런 자문도 정말 많이 구하는 네, 걸로 알고 네. 있습니다. 많이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에피소드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 우리가 어떤 냄새라든가 가스라든가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어떤 이제 그런 디맨드가 참 많은데 네. 뭐 예를 들어 뭐 기저귀 같은 걸 만들고 싶다. 특히 요즘 뭐 요실금 뭐 이런 그 어떤 그 성인이 돼도 다시 어떤 면에서 어린이처럼 이제 기저귀 같은 거 찾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업체들조차 예를 들어 뭐 그 냄새만으로 이런 사람이 어떤 요실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분별하는 그런 연구 과제. 실제 뭐 소변 시료 같은 걸 가져와서 그걸 거기서 또 발생하는 냄새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추적을 해서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하는 자료를 만든다든가 또는 뭐 이제 최근에는 정말 그런 어떤 공기청정기 관련한 그런 소재 같은 걸 가져와서 어떤 게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또 어떤 때는 뭐 냉장고에 얼음을 만드는데 어떤 튜브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얼음에서 냄새가 난다. 그러니까 어떤 튜브를 사용해야 냄새가 안 나는가. 또 뭐 예를 들어 이런 그 세탁기 같은 것을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세탁기 용도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냄새를 없애주는 용도로 활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 생활환경적인 면에서 뭔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쏟아지는데 그게 어떤 냄새라든가 휘발성 유해함하고 관련되는 그런 분야들에서는 어떤 냄새 하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수요들이 참 많죠. 그 중에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품이 있다면 좀 소개 한번 해주세요. 뭐 사실 그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들 그 뭐 실명을 밝히는 건 좀 그렇죠. 뭐 하여튼 뭐 S전자 뭐 하여튼 뭐 H차 뭐 하여튼 그런 근데 그런 데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분야의 연구들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런 자문도 진행하고 또 뭐 어떤 과제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어떤 이런 그 공기 중에 어떤 물질들, 가스들 생활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수준이 자꾸 올라가니까 정말 옛날에는 어떤 깨끗한 물이 주 테마였다면 지금은 이제 깨끗한 공기를 찾는 그런 연구 분야가 이제 자꾸 커지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어떤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미세먼지 같은 것에 대한 아까 뭐 우리 이야기할 때 초반에도 나왔지만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너무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그게 어떤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보통 공기 중에 우리가 먼지가 좀 심각해서 좀 외출도 자제하고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경고가 떨어지는 게 이제 예를 들어 PM10 기준으로 입방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수준이 되면 이제 위험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무더위인데도 사람들이 보면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뭐 겨울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끼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다들 이제 뭐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볼 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제 몸을 생각한다고 열심히 마스크 끼고 이제 지하철 역사 부근에 와서 이렇게 흡연 장소에서 보면은 그 마스크 내리고 열심히 담배를 피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입방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이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. 근데 담배 같은 거 피우면 그게 먼지가 한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?
수치가 많이 높다고만 해서 정확한 수치는 근데 담배 같은 거 피우면은 한 6천, 7천, 8천 정도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이 무섭다고 해서 마스크 끼고 뭐 열심히 보호하고 또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걸 내리고 또 열심히 담배 피우고 이런 게 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 인터넷 같은 게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한쪽 면으로는 굉장히 지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 이제 몸도 챙겨야 되겠고 뭐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막 굉장히 똑똑하잖아요.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아는 것도 많고.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걸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더 중요한